몇 가지 이제 제목도 다시 메가시티라고 하는 이유가 불경 메가시티가 좀 자초되고 당시 좀 위압받다는 기억도 있고 해서 준비를 했고 좀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한 20년 동안 보시면 벌겋게 지역이 이렇게 돼가고 있는 곳이고, 이거는 저희 부산이 이제 작년에 나왔던 건 최초 소멸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유일하게 대도시 부산이 이렇게 들어가서 지역에서 이렇게 보고 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뭐 다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오늘 이제 GDP로 해서 OECD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51.7%를 차지하는 굉장히 너무 좀 심하게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가 되고 앞에서 다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뭐 동의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는 정말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느냐? 우리 국토학회 뭐 중심으로 해서 국토연구원 중심으로 해서 계속 역대 정부에서 다 관심이 있어왔죠. 없었던 거 아니고 좀 찾아보면 뭐 성장 거점 개발이라는 형태로 계속 우리가 계속 해왔다. 박정희 정부 때부터 아마 시작했던 거고 이런 노력들이 있는데 결국은 효과성에 대한 부분. 실제로 몇 년 전에 국토연구원에서 국토종합계획 수립하는 거에 저도 한번 참여를 했더니 그 당시 참여했던 책임연구원 박사님이 말은 했지만 실제로 한 적 없는 거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 국토학회에 가서 저희가 성장 거점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좀 비판도 굉장히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첫 시작이 불균형 성장 이론부터 시작했던 게 아닌가. 결국 모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하자는 이런 이론적 기반이 있었고 그것이 공간에 적용되면서 성장 거점이라고 하는 이론으로 좀 발전해왔고 뭐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학자들 중심으로 많은 이론들이 있었고 미국에서도 사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좀 초반에 많이 제기가 됐었던 거고 지금 학계에서는 사실 성장 거점 이론 효과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옆에처럼 기대를 했던 거였죠. 근데 지금은 저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컵이 무너질 듯한 느낌으로 완전 붕괴 일보 직전까지 간 거다. 사실은 저렇게 흘러내리지 하지 못하게 하는 뭐 어떤 우리의 그 잘못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낙수효과가 없었던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방자치 그러니까 분권 아까 우리 앞에 교수님 말씀하셨던 분권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만 우리나라 현실에 보면 90년대 분권 지방자치 이후에 어떤 결과가 있었냐 정말로 각자 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직 중앙만을 바라보고 옆에 이웃하고 무한 경쟁이었고 사실 지역의 지자체 단체장님들도 그것을 업적으로 바라봤죠. 제가 이거 따냈다, 이거 했다. 그리고 옆에랑은 전혀 같이 협력하지 않는 그랬던 기업의 이익 공유라고 하는 당연히 가졌어야 될 이익 공유를 통한 일종의 뭐 메가시티 같은 그런 전략들이 없었던 결과가 지금 현재 우리가 닥치고 있는 지방의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초광역권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메가시티, 메가리전, 메가시티 리전 뭐 사실 역대 정부에서 초광역권 계획도 계속 수립은 됐었던 건데 이것들이 좀 언어적인 이야기만 계속 해왔지 실제로 어떻게 할 건가의 부분은 좀 약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부담스럽게 좀 그렇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방치한 거 아니냐 중앙정부 입장에서 사실 중앙정부에서 근무하는 뭐 우리 공무원들은 몇 번 이야기를 해보는데 왜 이렇게 넘기지 않느냐 지역에 사실 첫 번째 못 믿겠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사실적인 입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량은 부족한데 해야 될 책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지역 소멸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현실에서 이런 면에서 사실은 불교 메가시티는 우리 지사님 위원장님 오셨지만 불교 메가시티가 가장 앞섰다. 사실 구체화를 시켰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저는 수도권 초집중 현상에 대한 대응 1호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부산, 울산, 경남에 한 800만 정도 인구가 되고 한번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구체적 실행력 방안까지도 제시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저도 뭐 지역에서 또 참여를 했었는데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저 보면 부산연구원, 울산연구원, 경남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동 추진단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규약이 성인되고 그런데 2022년에 진짜 세 분이 진짜 모두 결정되는 겁니다. 이거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정말 울산시가 확 빠져나가거든요. 경남에서 안 하겠다고 하고 규약 폐지안이 관련되고 이렇게 하면서 저 지역에서 인터뷰 때 그냥 제 소리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저 혼자서 아무나 안 그렇겠지만 사실 이렇게 하면서 실패를 했던 사실 지역에서 이런 것들 실패하는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도 정말 이게 좌절감에 빠졌고 당시 참여했던 우리 박사님들 연구원에 이런 분들이 정말로 좌절감을 느꼈던 사실은 뭐 왜 실패했냐 안 지켜 이야기 안 할 수 없어요 저희도. 그래서 몇 가지 중앙정부에 대한 원망이 사실 있었어요. 그냥 전략적 방관한 거 아니냐, 실제 대책 전혀 알지 말라고 지역에서 알아서 하라라고 했던 거 아니냐. 번째가 정치권의 합의 부재가 좀 빼앗겨왔던 거 같다. 그 위원장님 계시지만 여야 간에 좀 합의를 하는 과정을 좀 어렵더라도 해 나갔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제일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역량의 우리 국토학회가 하고 우리 도시계 전문가가 지역에 없습니다. 사실 지역에 없어요. 서울에만 다 몰려 있습니다. 그것도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울산시에 도시계획직 1명 있습니다. 1명. 우리 부산에 도시계획직 10명 있습니다. 998 쳐가지고 토목직 1000명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무런 역량이 없어요. 지방 소멸 대응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요. 이런 거 할 힘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이런 시민 간의 협의, 시민들이 진짜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인지 이걸 계속 설득해냈어야 된다. 공부를 계속했어야 되고, 엑스포 한다고 그렇게 돈을 쏟아보면 공부를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런 돈을 갖다가 내가 쉽게 공부전에 썼었으면 우리가 이거 했었는데 더 큰 이야기가 됐다. 그래서 지금 전략적 접근으로 제가 오늘 준비했던 거는 사실 우리 학회에서 발표하니까 준비를 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 토지용 계획 권한이 강화된 두 가지 사건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게 70년, 60년에 미국에서 제1차 카이어트 레볼루션, 조용한 혁명이라고 하는 게 있고 80년에 제2차 조용한 혁명이 벌어지면서 연방정부의 어떤 권한이 주정부로 처음에 완전히 넘어오는데 이 이야기는 결국 환경보전이나 성장관리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지속이 되면서 지역의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80년에 굉장히 아이러니한 레이건 정부가 들었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한다고 하는데 당시 신연방주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지방정부의 어떤 계획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좀 그런 결과로 이루어졌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 레이건 정부의 임무를 조금 위험합니다만 제가 다음 주에 정치학회에서 발표할 게 있는데 하자다니 야단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어떤 결단이 좀 있었다. 지방정부, 주정부는 이렇게 권한이 이양되면서 굉장히 계획 권한이 강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도 물경 메가시티도 이제부터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수도권의 집중된 권한이나 어떤 재원을 당연히 메가시티로 적극적으로 이양해야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싶고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이 메가시티 AI 스페이스인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결단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전략적 무관심, 방관 이게 아니라 메가시티를 앞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런 핵심 전략으로 정부의 전략으로 지금 삼고 있다 보이고 저는 분권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분권운동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좀 하자 탑다운이라고 좀 해서 중앙정부가 우선 접근을 하고
한자족도 살리고 천천히 다시 바탕으로 해서 인권운동으로 강화될 수 있게끔 지역 경쟁력이 확보되게끔 하는 지금은 이런 전략적 접근이 정말로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이런 사례가 오바마 정부에서 2006년에 이미 메가리전 5대 목표에서 미국도 이익 공유제를 중심으로 했고, 제가 저번 주에 미국의 미네아폴리스 갔다 왔는데, 미네아폴리스 대표적으로 이익 공유제를 하고 있는 지역에 또 미국 500대 기업 중에 한 100군데가 본사가 이제 거기 있는 그런 도시들이 성공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형태의 메가리전에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도 진행될 수 없고, 저는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도시계획 권한을 좀 메가시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좀 가져올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거는 이제 정치적이었던 관계에 대해서 저는 좀 주장이 이런 메가시티적 도울경 계획청 같은 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특별히 어떤 교통이라든지 철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바로 집행될 수 있게끔 하는 탑다운적인 정치가 문제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빨리 들었습니다. 예, 결론으로는 금방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런 5급 3턱으로 현재 교육발전 정책이 다시 추진되고 있고, 대수부 같은 경우도 부산에 지금 내려오는 게 있어서 지금이 아주 적극적인 시기다라고 보이고요. 앞에서 우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잡고 있는 아까 되게 구체적인 거 보여주셔가지고 저도 보면 좀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드라이브가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좀 조용한 혁명, 좀 시끄러워서 괜찮겠지만 좀 조용하게 도시계획 권한이 좀 더 강화되어서 이런 일들이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균형 발전에 조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